다음입니다. 자, 가끔 뭐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10년 전, 20년 전으로 돌아가면 어떤 주식을 사야 됩니까? 그런데 뭐 당연히 엔비디아 아니면 비트코인 이런 것들을 떠올릴 수 있겠지만 미국 주식을 산다면은 엔비디아, 팔란티어 이런 거 말고 진짜 1등 기업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새로운 한 주가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증시가 쭉쭉쭉 올라서 코스피가 3천을 돌파하기 바라며 오늘의 공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첫 번째입니다. 일단 일정부터 체크를 해야겠죠. 자, 지난주는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한 주가 후다닥 지나가는 느낌이었다면 이번 주는 꽉꽉 월, 화, 수, 목, 금 전부 다 일을 하는 그러한 한 주입니다. 조금은 아쉽기도 한데요. 자,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어떠한 이벤트가 있나 봤더니 일단 오늘 13일 가장 중요합니다. 미국 CPI 발표. 자, 미국 CPI 말 그대로 물가 지표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미국의 관세 정책이 실제로 미국의 인플레를 위로 올리는가가 이게 진짜 중요한 데이터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이게 예상보다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야, 이러다가 금리 인상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와 함께 당연히 증시는 급락할 수밖에 없고, 하지만 그 반대로 뭐야, 야, 물가 영향이 딱히 없는데 이런 얘기가 나타난다면은 오히려 금리 인하 기대감이 갑자기 등장하며 증시가 폭발적인 랠리를 나타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15일에는 미국 PPI와 미국 소매 판매 산업 생산이 발표가 되고, 그리고 최근 FOMC 파월의 인플레 발언으로 인해서 경제 지표에 대한 주목도가 평소보다 더 높은 상황이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우리나라에서 MSCI의 정기 변경이 있습니다. 13일 반기 리뷰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지금 예상 종목으로는 편입 삼양식품과 하나시스템, 편출로는 NC소프트, LG노텍,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자, 미중 협상이 잘 됐다는 소식이 나타나면서 미국 증시가 오늘 상승 출발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우리나라 증시도 괜찮은 모습이죠. 어떤 결과 나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주말 미국과 중국의 첫 무역 협상이 있었습니다. 협상 결과에 대해서 양측 다 긍정적인 이야기를 꺼냈다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미국 베센트 재무장관은 이번 회담이 매우 생산적이었다라고 말을 했고, 보통 한쪽은 저렇게 말해도 한쪽은 좀 아니라는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중국도 건설적이었다며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미국 시간 12일 기준 아침, 오늘 저녁이겠죠. 오늘 저녁에 나올 것 같은데 어떠한 이야기가 담겨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고, 어쨌든 좋은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이러면서 오늘 우리나라 증시 좋은 흐름을 나타냈네요. 다음입니다. 자, 이런 와중에 서학개미가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서학개미 분들의 탈출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 시장도 재미없는 와중에 환율이 급락하면서 환차손까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5월 들어서 서학개미는 미국 주식을 순매도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오히려 환율도 떨어지고 주가도 빠졌을 때 야, 이거 더 이상 빠지기가 쉽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 때 오히려 매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 역시나 돌고 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장 또 4년 전이죠.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말로 개인분들이 불타올랐을 때 너도 나도 주식 계좌를 만들었을 때가 결국 고점이었고, 그 이후에 1년에서 2년간 내리막길을 걸었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군요. 작년 말 올해 초 진짜로 지나가던 동네 꼬마아이들 모두가 주식을 하던, 특히 미국 주식을 하던 그런 시기가 결국 고점이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결국은 아마도 이제 미국은 상당히 좀 재미없는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하지만 미국은 미국이겠죠. 우리나라처럼 오랫동안 쉬어가는 게 아니라 올해 말쯤 되었을 때는 분명 매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길이 또 계속 째려보도록 할게요. 올해 말에 이제 한국 주식이 코스피 3천을 넘기고 미국 주식이 오른쪽으로 기어가고 환율이 바닥을 치고 있다면 같이 미국 주식으로 넘어가는 기회일 수도 있겠죠. 다음입니다. 오늘 저 길이 공모주 대박 터뜨렸습니다. 정말 데이터가 별로였던 로켓헬스케어, 그러나 저는 최근 공모주 분위기가 좋아서 청약을 진행했었는데요. 그 결과 무려 5만원의 수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잘 나올 줄 몰라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공모가 11,000원인데 시가가 17,000원, 고가 2만원을 달성하는 모습.
참고로 로켓헬스케어는 AI 초정밀 환자 맞춤형 장기 재생 플랫폼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유명한 거는 당뇨발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추후 고령화 시대에 주목을 받을 수 있을지 앞으로도 잘 성장하는 기업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삼양식품. 나 이제 황제식품이야. 자, 오늘 삼양식품이 황제가 되고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2021년 11월 30일 그때 삼양식품은 단돈 77,000원이었는데요. 그런데 그 이후에 불닭이 잘 팔린다는 뉴스가 한 100만 개쯤 나온 지금 무려 주가는 100만원을 터치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참고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00만원을 찍고 황제바이오로직스가 된 게 8개월 전이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황제주가 일단 잠시 탄생을 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와중에 증권가에서는 삼양식품의 목표 주가를 120만원까지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봤을 때는 역시 주식은 실적이 깡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런 걸 볼 때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르는 주식은 존재한다는 걸 또다시 느낄 수 있고 결국 우리가 그거를 찾지 못하는 게 문제구나, 이러한 반성도 하게 되네요. 다음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괜찮을까? 저 버핏이 은퇴를 암시했었죠. 올해 안에 은퇴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이 등장하고 버크셔 해서웨이 주가는 5%인가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버크셔는 어떻게 될까라고 고민을 해봤을 때 사실 전 세계 최고의 투자자가 있었고 평생을 증명을 했기 때문에 버크셔가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은퇴를 한다고 말을 했고, 그리고 버핏도 나이가 분명히 있어서 언젠가 될지 모르겠지만 사망 소식이 나오기는 할 텐데요. 그때까지는 이제 주가가 조금은 지지부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그 이유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버핏이 자신보다 더 뛰어난 에이블 부회장에게 맡기고 물러난다고 하지만 투자라는 거는 축구나 아니면 야구처럼 한 번에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몇 개월 만에 뭐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말인즉슨 결국은 새로운 후계자인 에이블이 또 언젠가는 증명을 해줘야 버핏의 영광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입니다. 자, 가끔 뭐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10년 전, 20년 전으로 돌아가면 어떤 주식을 사야 됩니까? 그런데 뭐 당연히 엔비디아 아니면 비트코인 이런 것들을 떠올릴 수 있겠지만 미국 주식을 산다면은 엔비디아, 팔란티어 이런 거 말고 진짜 1등 기업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에너지 음료 몬스터 있죠? 그거를 팔고 있는 몬스터 베버리지가 말도 안 되는 상승을 했었다고 하네요. 자, 얼마나 올랐나 봤더니 몬스터 베버리지는 지난 25년 동안 미국 주식 중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야, 그렇게 많은 기업이 있는데 이게 1등이라고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2000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수익률은 무려 127,400%로 사실상 그때 당시에 100만원만 사놨으면 지금 돈 걱정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또 올해만 하더라도 16%나 상승했다고 하니까 몬스터 음료를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많이 마시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혹시나 과거에 돌아간다면 몬스터 베버리지 잊지 말고 매수하시기 바래요. 다음입니다. 스타벅스 운영시간 확대 소식. 자, 스타벅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호재라고도 말할 수 있겠네요. 영업시간이 늘어난다는 소식입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스타벅스 매장 전체 50%가 영업시간을 단축하기도 하고 문을 닫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이 매장들의 운영시간을 순차적으로 다시 정상화시킨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 들어 디카페인 커피가 인기를 끌면서 이러한 결정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는데 혹시나 밤에 갈 곳이 없다면 스타벅스를 찾아가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네이버 주주환원책 필요하다. 메리츠 증권에서 네이버의 목표가를 26만원에서 30만원으로 야, 이게 이렇게 올려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많이 올렸습니다. 왼쪽에 보다시피 주가는 형편없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좋게 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커머스와 지도 등 이러한 분야들의 점유율이 상승하고 성장 궤도에 도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1분기 매출은 2.7조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0% 증가, 영업이익은 5천억을 달성하며 작년 대비 15%나 증가하며 기대치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적극적인 주주 환원책만 나타난다면 주가도 상승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신규 정책들이 발표되는 시기인 만큼 적극적인 행보를 기대하라고 합니다. 과연 네이버는 30만원 볼 수 있을까요? 다음입니다. 오픈 AI IPO 가능성. 자, 외신에서 오픈 AI가 최대 투자자인 마이크로소프트와 IPO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러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AI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금
전쟁이 정말 중요하겠죠. 엄청난 경쟁을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돈이 진짜 중요할 것 같은데 결국은 IPO를 통해서 자금을 땡기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다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일단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분을 49%를 들고 있긴 한데 하지만 오픈 AI는 원래 비영리 법인이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올해 공익법인으로 구조를 전환하기도 했지만 그런데 아직도 비영리 조직이 여전히 지배구조를 유지하고 있어서 이제 수익을 따라서 움직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IPO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는데 과연 IPO가 될지 만약에 오픈 AI가 상장하게 된다면은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이제 신규 상장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입니다. 유가 상승에 투자한 개미들. 최근 국제유가가 빠르게 하락 중인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미들은 오히려 유가 상승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삼성 레버리지 WTI 원유 선물 ETN을 지난 29일부터 9일까지 약 200억이나 쓸어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 시장 전망을 보자면은 당분간 좋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수요 우려 속에서 오펙 플러스의 유가 부양 의지가 약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유가를 올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등은 유가 가격 전망을 하향하기도 했는데 과연 유가는 이제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 여기서 치고 올라가게 될까요? 아니면 한 번 더 고를 파고 내려가게 될까요? 일단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제는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다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엔터주 급락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한령 해제로 인한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계속 올라가던 엔터주. 하지만 오늘은 급락을 피하지 못했는데요. 많이 올라서 그렇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런데 중국에서 공연을 하려고 했던 그룹 이펙스가 현지 사정으로 돌연 연기가 되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급락을 했습니다. 다만 이것도 원전이랑 비슷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한한령 해제는 아마도 당연히 될 것이며 결국은 이런 학제가 나왔을 때는 이건 당연히 매수기회를 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들죠. 또한 지금 엔터는 중국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차피 글로벌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이다 보니까 중국은 거드는 시장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이 와중에 이러한 매수기회를 준다면은 이거는 뭐 원전처럼 줍줍을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대선 레이스 본격 시작. 이제 우리가 길을 돌아다니면 선거운동도 볼 수 있겠죠.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은 각각 1번, 2번, 4번으로 확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증시에서는 역시나 AI 스타트업 관련주가 좋았고 건설주, 증권주 등이 관심을 받았다고 하네요. 좋은 정책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크라 재건 관련주가 관심. 여기는 언제 전쟁이 끝나는 걸까요? 그럼에도 러시아 우크라 휴전이 진짜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푸틴이 15일에 이스탄불에서 협상을 하자라고 말을 했고 그리고 젤렌스키도 오케이 좋다 일단 만나보자 이렇게 밝혔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 재건주가 뜨거운 모습을 나타냈고 하지만 이러한 소식 때문일까요? 방산주가 크게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나시스템, 현대로템 등이 크게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그리고 또 그 외에 조선주 같은 경우도 같이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돈은 또 아이러니하게도 삼성전자로 쏠리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던 이제 그 시기가 다가올 수도 있겠죠.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고 결국은 그 돈은 삼성전자를 피해갈 수가 없고 삼성전자가 8만원을 찍는 그때쯤 코스피 2800 이상을 당연히 볼 수 있겠네요.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